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다들 고향에는 잘 내려가셨나요? 저는 매번 명절마다 막히는 게 싫어서 당일이나 전날 새벽에 내려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눈치 게임을 성공해서 새벽에 무사히 잘 내려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 추석에도 친척과 가족 또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나서 추석은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잘 참고 기다려왔는데 변곡의 순간을 놓치면 아쉽겠죠? 명절 휴가 기간에 짬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시장에 적극적이신 분들이라 할 수 있으니 이번 변곡점 분명히 캐치하셔서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빠르게 주요 내용만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 변곡점이 거의 다 도달했다는 데이터를 금일 몇 가지 보여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단기 보유자들과 장기 보유자들의 트레이딩 패턴을 참고해보면 단기 보유자들은 지난 수개월간 시장에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일제히 매도했지만 반대로 장기 보유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비트코인을 하락장에 꾸준히 매집하였고 이들의 손바뀜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보았을 때 손바뀜 종료 시점은 거의 다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듯이 장기 홀더들은 8월에만 20조 원 이상의 물량을 매집했고 이들이 축적한 물량을 이제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신규 플레이어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 간의 손바뀜이 시작되었을 때 극단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오는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자산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키워드는 다름 아닌 경기 침체입니다. 이전에도 3회 법칙이나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등 경기 침체를 가늠하게 하는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만 이른 반박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 또한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현재 중국은 디플레가 15년도 이후 발생하며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디플레로 인한 중국 수출이 부진하게 된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요. 마진부터 소비 둔화까지 발생하게 되며 특히나 최근 미국 고용은 데이터 또한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사실 좋게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작년에 발생했던 미국 지역은행 위기 당시 연준에서는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신용 경색이 나타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준은 현재 고용 둔화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에도 극단적인 침체 국면이라고는 해석하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조금 여유로운 스탠스로 이번 9월 금리 인하는 25bp 인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회색 박스로 표시된 이전 경기 침체에는 대출 리스가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현재는 과거 패턴과는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작년 은행 위기 때 유동성 지원으로 미리 예방 주사를 놓은 상황이기에 하반기 시장 사이클에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작년 은행 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실버게이트 은행은 3월 8일 문을 닫고 이어서 실리콘밸리 또한 2일 뒤인 3월 10일에 예금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고객들은 급한 마음에 시그니처 뱅크로 2시간 동안 200억 달러 이상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며 3월 12일 규제 당국에 의해 해당 은행은 인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를 놓고 전 세계 증시는 큰 충격에 빠지며 일제히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었는데요. 과거 23년도 3월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상승했던 자산은 금과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해당 기간 동안 4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입증시킨 사례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즉 통화 가치는 100년 역사 동안 오늘날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며 안전자산이 위협을 받고 금융위기가 발생되었을 때는 비트코인과 같은 금의 속성을 지닌 자산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혹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겨 경기 침체 국면에 확실하게 접어들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 비트코인 거래량은 21년 지난 시즌 강세장보다 20%더 많은 수준을 기록하며 ETF 개방 이후 글로벌 원의가 이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채택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챈다면 오늘날 발생하는 변동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은 지난 8월부터 꽤나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장기 홀더들이 20조 원 이상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거래소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예치량 증가는 당장 매수 압력을 촉진시키지 못할 수 있으나 향후 추세가 나왔을 때 베팅을 하기 위한 대기 자금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 22년도와 같은 하락장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처럼 예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거래소 내에서 꾸준히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 하락장 때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추가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며 최근 달러 또한 약세를
보이며 365 SMA 아래로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달러 약세는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을 상승으로 크게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패턴을 보았을 때 강세장을 맞이하기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포착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유동성은 2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비트코인 상승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동성 증가도 비트코인 시즌도 4년에 한 번 대대적인 사이클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은 경제 위기, 즉 장기적인 대세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포브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간혹 투자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대세 하락장,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풋옵션으로 큰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특히나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완벽한 숏 베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완벽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 하락폭과 회복폭을 비교해 본다면 하락은 상승과는 다르게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 하락 당시 주가 하락은 마이너스 48% 하락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플러스 48%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본전이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투자 원금이 1억이라는 예시로 1억 원금이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본전까지 가기 위해선 플러스 50%의 상승이 아닌 플러스 100%의 상승을 거두어야만 평단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히 엑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50% 하락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원금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축소되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2배 상승이 나와야만 평단가에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어도 지키는 투자를 고수해야만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도 이상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디플레를 겪고 있고 미국은 고용의 문제로 인해 침체 국면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자산 시장에 매우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빅 이벤트인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해도 시장 난이도는 상승장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위험해지고 더욱 힘들 겁니다. 하지만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시기는 이번 파도가 지나고 현재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 투심까지 바닥이 났을 때 시작될 것이며, 시대가 변화할수록 더욱 똑똑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으로 인해 시장을 주도하는 그들 역시 다가오는 상승장만큼은 쉽게 태워주진 않을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때이른 상승과 원점으로 돌아가는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두가 바라는 자리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2주 뒤면 주요 이벤트들이 끝나면서 시장 방향성은 더욱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DCA를 진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2주만 더 기다리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흘러가는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오늘부터 운영되는 텔레그램은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다 보니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